자, 오늘은 견실 최적 설계 계획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견실 최적 설계는 다구치 방법론에서 제시하는 P, 계획, D, 전개, C, 수행 및 분석, A 등으로 4단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행되며 이 중에서 계획 단계에 80%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견식 최적 설계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어요. 자, 견식 최적 설계 계획이 수행되는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1번 견식 최적 설계 목표를 규정한다. 2번 설계 목표 기능 변수를 선정한다. 3번 설계 변수와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선정한다. 4번 설계 변수의 수준을 결정하고 상관관계 변수 조합을 선정한다. 5번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의 수준을 결정하고 재현 설비를 창안 및 개발한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견시 최적 설계 목표를 규정을 합시다. 목표. 우리가 견시 최적 설계가 뭐였죠? 가장 좋은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설계 변수의 최적값을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찾아내는 것을 견식 최적 설계라고 했죠. 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하면 어떤 양이 최대화되는 상태일 수도 있고 최소화되는 상태일 수도 있죠. 또는 특정 목표값에 따라가게 만드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언급한 네, 교통카드 판독기가 있었죠. 네. 자, 교통카드 판독기 경우 판독 변제하는 작업이 최소화되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였죠. 그리고 가장 좋은 상태로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견식 최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양을 최대화하는 상태의 예를 봅시다. 다양하고 열악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지라도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양을 항상 최대화하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설계 변수 최저값을 찾습니다. 자, 압력 밸브의 가압 성력, 물류 운반 로봇의 가반하중, 백열 정부의 수명 등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양을 최소화하는 상태의 양을 봅시다. 자, 다양하고 열악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지라도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양을 항상 최소화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설계 변수 최저값을 잡습니다. 자, PCB 납땜기의 납땜 불량, 브레이크 패드로부터 나는 소리, 경사빔 자동 창고가 8시간 패턴 운전 동안의 동작 실패율, 복사기의 열림, 걸림 횟수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양의 특정 목표값에 따라가게 하는 상태의 예를 봅시다. 자, 다양하고 열악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 사용될지라도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양이 항상 목표값에 따라가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설계 변수 최저값을 찾습니다. 자, 김치 냉장고의 온도가 설정 온도를 또는 온도 제 오차값 목표값의 0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표준 시간 또는 시계 오차값 목표값의 0을 가야 돼요. 시간이 잘 맞아야 되겠죠.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 피사체 영상을 잘 따라가서 스톱 모션 같은 걸 정지 동작을 잘 표현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8.15 설계 목표 기능 변수를 선정합시다. 설계 목표 기능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규정한 견식 최적 설계 목표로부터 가장 좋은 상태로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양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죠. 양. 앞에서 든 예로는 이러한 양을 추출하면
어떤 양의 최대한 상태 같은 경우는 압력 밸브는 가압 성능을 최대화해야 되겠죠. 물류 운반 로봇은 가반 하중을 최대화해야 되겠죠. 벽열 전구 경우 같은 경우는 수명을 최대화해야 되겠죠. 자, 최소화하는 경우는 납된 분량을 최소화해야 되고 소음의 크기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작 실패 빈도수를 최소화하고 교통카드 판독, 변제,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좋은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값을 따라가는 상태의 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냉동실 온도를 3도에 맞춘다면 그 3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값이 적은 게 좋겠죠. 그렇죠? 시계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시 정각이라고 하면 그 10시 시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적은 게 좋겠죠. 그리고 카메라는 그 영상을 움직이는 영상, 피사체 영상을 따라가서 잘 그 정지 화면을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잘 잡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추출한 양으로부터 설계 목표 기능 변수를 선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죠. 먼저 설계 목표 기능 변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망소 기능 변수. 네, 계속 반복됩니다. 항상 최소한 상태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양.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망대 설계 변수. 설계 목표 기능 변수. 이거는 최대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자, 망목 설계 목표 기능 변수는 특정 목표 값을 따라가게 하는 양 세 개죠. 네, 그래서 요는 노말 더 베스트고 망목은 망대는 라지 더 베더죠. 베러 망소는 스몰러 베더. 네, 작고 크고 그리고 목적에 맞게 하는 겁니다. 자, 망소, 망대, 망목이라는 용어가 좀 익숙지 않죠, 저희가. 영어도 이제 변기되어 있으니까 개념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망소 설계 목표 기능 변수는 설계값이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면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양이며 가장 이상적인 값은 0이죠. 0이에요. 그리고 물론 0 상태가 되는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항상 0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망소 설계 변수 기능 변수가 될 수 있는 예로서는 기계 마모량, 접근 시간, 잔류량, 오염량, 컴퓨터 코드 라인 수, 반응 시간, 손실량, 제조 원가, 번역량, 불량률 등이 있죠. 그리고 망대 설계 목표 기능 변수는 실제 값이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면서 크면 클수록 좋은 양이죠. 네, 얘는 크면 클수록 좋고, 자, 망소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망소니까. 가장 이상적인 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물론 무한대인 상태가 되는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항상 무한대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면 좋죠. 네. 자, 예로서는 재료의 강도, 자동차의 연비, 수명, 내진성, 내부식성, 적재 무게, MTBF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망목 설계 목표 기능 변수는 실제 값이 특정 목표 값의 근접이죠, 근접. 맞죠? 근접. 목표값에 근접할수록 좋은 양이며 특정 목표값 플러스 값 또는 0값을 모두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기능 변수 실제 값은 특정 목표값보다 컸다 작았다를 반복하면서 특정 목표값을 따라가며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값이 특정 목표값이죠. 자, 망목 설계 변수 기능 변수가 될 수 있는 예로는 형상 치수, 높이, 길이, 폭, 두께, 지름, 면적, 간격 등, 그리고 규격 지수, 품질 견사 규격, 치수 공차, 기하 공차들이 있죠. 네, 주로 이제 도면에 우리가 나타내는 수치들입니다.
자, 온도, 압력, 시간, 전압 등 특정 목표값에 따라가고자 만들고자 하는 것들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목표값의 실질값을 뺀 오차는 망목 설계 목표 기능 변수 하나로 선정할 수 있죠. 이때 오차의 특정 목표값은 0이고, 근데 오차가 0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 해서 망소 설계 목표 기능 변수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망소 설계 목표 기능 변수는 실제 값이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면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며 가장 이상적인 값이 0이죠. 그런데 망목 설계 목표 기능 변수에 말하는 오차는 특정 목표값의 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르락 내려가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오차는 망소 설계 목표 기능 변수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설계 목표 기능 변수를 선정한 작업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00열 전구를 봅시다. 100열 전구. 네. 100열 전구의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양은 100열 전구의 수명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항상 최대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야 되죠. 근데 100열 전구 수명을 최종적인 설계 목표 기능 변수라고 별 생각 없이 덜컥 선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계 목표 기능 변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죠. 자, 측정 가능하고 쉽게 측정이 돼야 됩니다. 측정. 됐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 에너지 또는 시간과 관련된 물리량이면 좋죠. 물리량. 자, 뭐였죠? 측정이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 에너지 또는 시간 관련된 물리량, 이게 기능 변수로 설정을 하는 충족 값입니다. 자, 따라서 100열 전구의 수명은 설계 목표 기능 변수로 적합하지 않죠. 이것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이라는 하지만 측정이 결코 빠르고 쉽지 않죠. 100열 전구 수명을 측정한다고 생각하면 필라젠트가 끊어지기 가장 쉬운 고객 제품 사용 조건으로 1초마다 껐다 켰다를 반복할 수 있는 치구를 만들고 거기에 100열 전구를 설치하고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언제 끊어질지 알 수가 없죠. 물론 신뢰성 실험을 한다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견시 최적 설계는 신뢰성 시험이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설계 변수 최적값을 찾는 일이죠. 설계 변수 최적값을 찾는 일이 우리 견식 최적 설계라고 했죠. 신뢰성 시험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필라멘트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측정 시간이 길죠. 그러므로 100열 전구 수명은 설계 목표 기능 변수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선정한 설계 목표 기능 변수 후보가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간접 물리량을 탐색하는 수밖에 없어요. 100열 전구의 수명과 비례해서 변하는 물리량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머리를 짜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동안 1초마다 껐다 켰다를 반복한 후에 100열 전구의 필라멘트 저항을 측정한다면 만일 수명이 짧은 전구라면 저항의 변화가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맞는지 예비 실험을 해서 그 추정이 옳다면 100열 전구의 수명 대신 필라멘트의 저항을 설계 목표 기능 변수로 선정을 합니다. 즉 3시간 동안 1초마다 껐다를 반복한 후 측정한 필라멘트 저항의 변동량이 바로 설계 목표의 기능 변수가 되겠죠. 3시간 동안 1초마다 껐다 켰다를 반복한 후 측정한 필라멘트의 변동량이 여기에서는 설계 목표의 기능 변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100열 전구의 수명은 망대 설계 목표 기능 변수지만 최종적으로 선정한 설계 목표 기능 변수는 망소 설계 목표 기능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100열 전구가 다양하고 열악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지라도 3시간 동안
1초마다 껐다를 반복한 후에 측정한 필라멘트 저항의 변동량을 항상 최소로 유지시킬 수 있는 설계 변수 최저값을 찾는 것이 바로 견시최적 설계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예를 든 교통카드 판독기의 설계 목표 기능 변수가 무엇이었죠? 처음에는 후보는 교통카드 판독 변제 작업 시간이었어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이긴 하지만 실제로 판독 변제 작업 시간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어렵죠. 따라서 회전 드림을 처음에는 저속으로 출발해서 조금씩 회전 속도를 올리다가 판독 오차가 감지되면 정지시키고 정지 직전에 회전 속도 설계 목표 기능 변수로 하였죠. 왜냐하면 드럼의 회전 속도와 판독 변제 작업 시간은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전 속도는 항상 크면 클수록 좋으므로 망대 설계 목표 기능 변수예요. 설계 목표 기능 변수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이어야 분석하는 단계에서 SMB를 구하기도 쉽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용지 걸림이 최소화되는 복사기의 용지 이성분을 견식 최적 설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설계 목표 기능 변수를 무엇으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용지 걸림이 발생할 때까지 이송된 용지의 매수로 선정한다고 합시다. 우선 용지 매수는 자연수로 측정한 것이므로 연속적인 양이 아니죠. 또 MTBF의 개념을 사용하여 모두 1000장의 용지를 이송시켰을 때 발생한 용지 걸림 발생 횟수로 선정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자연수로 측정되는 양이므로 연속적인 양은 아니에요. 그리고 측정하기도 쉽지 않죠. 어떤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 매번 용지 걸림이 발생하여 도저히 1000장까지 용지를 이송시키기가 불가능해진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용지 걸림 발생 횟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 애매해지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용지 걸림 발생이 2번 또는 3번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아서 도대체 성능이 좋아진 것인지 아닌지 비교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만일 예비 실험을 수행하여 보았더니 용지 성부의 구동 벨트의 장력이 어느 값 이상 되어야 용지의 이송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설계 목표 기능 변수를 용지 20장 연속적으로 용지 이성부를 통과하게 만드는 구동 벨트의 문턱값으로 정합니다. 즉 구동 벨트 장력을 처음에는 낮추어서 용지 걸림이 발생하도록 만든 후 벨트 장력을 조금씩 올립니다. 그러다가 용지 20장이 용지 걸림이 발생이 없이 연속적으로 통과하는 순간의 장력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벨트 장력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므로 망소 설계 목표 기능 변수가 되죠. 자, 한편으로 위에 예제에서 선정한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인 벨트 장력은 에너지와 관련된 물리량이죠. 벨트 장력, 물리량이 맞습니다. 설계 목표 기능 변수로서 에너지 또는 시간과 관련된 물리량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힘, 온도, 변이량, 변형량, 압력, 속도, 전압, 전류, 저항, 소요 시간 등과 같은 양을 물리량으로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요약하는 의미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견시 최적 설계하는 예를 들어봅시다. 네, 브레이크 패드. 이 경우에 다양하고 열악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브레이크 설계 변수를 최저값으로 해야 되겠죠. 네. 자, 브레이크 패드의 목적인 거죠. 제동거리 최소화. 그러면 제동거리를 설계 목표 기능 변수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측정이 쉽고 빨라야 하며, 다시 복습하면 빨라며 연속적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물리량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죠.
자, 우선 제동거리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에너지와 관련된 양인가? 에너지와 관련된 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양은 아니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측정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패드를 바꾼 후 특정 속도까지 속도를 올린 다음 브레이크를 작동해서 제동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의 지면 상태가 항상 일정할지, 제동거리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지 등등 과연 일관된 실험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며, 제동거리 측정값이 정밀도가 얼마나 될지 확실하지 않죠. 그리고 타이어의 상태 등 브레이크 패드 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측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만을 이용해서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제한 설비를 고안합니다. 그리고 제한 설비의 브레이크 드럼을 일정 속도로 회전시킨 후에 브레이크를 작동해서 드럼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 시간은 제동 거리와 간접적으로 비례한다고 볼 수 있고 매우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한 설비, 브레이크 드럼을 일정 속도로 회전, 브레이크를 작동, 드럼이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측정.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제동 거리와 간접적으로 비례하니까 측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물리량이 맞죠. 자, 그러면 설계 목표의 기능 변수는 제한 설비에서 브레이크 드럼을 일정 속도에서 완전히 정지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능 변수가 되겠죠. 기능 변수로 규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간을 항상 최소화하는 게 목표죠. 걸리는 시간이니까 최소화. 그러면 얘는 망소 설계 목표 기능 변수가 되겠죠. 망소. 자, 이것으로 설계 목표 기능 변수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하셨겠죠? 이와 같이 설계 목표 기능 변수는 팀원들이 모여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현상을 파악하고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토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선정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성급하게 직관과 경험을 의존해서 애매하게 선정하면 견시 최적 설계는 백발백중 실패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것처럼 설계 목표 기능 변수를 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실습이든 캡스톤 디자인이든 측정 가능한 변수 값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자, 그러면 8.3에서 설계 변수와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의 선정을 봅시다. 앞 시간에 견시 최적을 위하여 최적화 문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형식으로 기술하였죠. 네. 자, 값을 찾기 위해서 SN 값을 했죠. 네. 자, 다시 설명하면 여기서 X1, X2, X3는 설계 변수죠. 설계 변수. SN은 SNB를 얘기하고 고객 제품 사용 조건, YNN은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었죠.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자, NI에서 측정되는 제품은 기능 변수를 의미하죠. 자, SNB는 각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의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의 값의 변동폭이 작을수록 커지죠. 여기서 설계 목표 기능 변수 YA9는 설계 변수 X1, X2, X3, XN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설계 변수의 값이 변하면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의 상태가 변화하죠. 그런데 위에 최적화 문제 형식에서 제한 조건 풀었으면 다음과 같아요. YA9는 YNI, 자, XN까지 이렇게 풀고 YN2는 YNI에다가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YNM은 YNI, XN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에서 설계 변수 x1, x2, x3, xn 값이 일정하다고 생각해 보면 설계 변수의 값이 일정하다고 해도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의 상태는 고객 제품 사용 조건 YNI, N2, NM까지가 달라지면 여전히 변하죠. 자, 요약하면 설계 변수의 값이 변하면 자, 설계 변수의 값이 변하면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의 상태가 변화하겠죠. 자, 설계 변수 값이 고정되었다고 해도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 변하면 당연히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의 상태도 변하게 되겠죠. 따라서 설계 변수와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설계 목표 기능 변수 상태를 변하게 하는 요인을 되도록 모두 나열한 작업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맞죠? 네. 설계 목표 기능 변수 상태를 변하게 하는 요인들 나열. 자, 이 단계에서는 각 요인이 설계 변수인지 아니면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 해당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분야의 팀원들이 모두 모여서 그동안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설계 목표 기능 변수를 변하게 하는 요인들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열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요인 분석도로 정리를 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은 2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인 분석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대한 예제로서 8.2절에 예를 든 복사기 용지 이송부의 견시 최적 설계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견시 최적 설계의 목표는 다양하고 열악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 사용되더라도 복사기 용지 걸림 횟수를 항상 최소화하는 상태로 유지 할 수 있는 설계 변수 최저값을 찾는 것입니다. 자, 요인 분석도 작성 1단계에서는 자, 요인들을 그룹별로 지금 분리했습니다. 용지, 고물롤러, 환경, 이송 가이드 현상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요인 분석도 2단계에서 각 그룹별로 기입을 합니다. 용지에 대해서 두께, 온도 차이, 힘 여부, 인쇄 이미지, 주요 환경은 온도, 습도, 고무롤러는 눌림량, 지름, 표면 거치기, 편향 전류, 이송 가이드는 가이드 갭, 가이드 높이, 상부 안내판 재질, 하부 안내판 재질, 용기 공급 타이밍 이렇게 요인들을 기입을 해서 봅니다. 자, 그리고 설계 목표 기능 변수는 재현 설비에서 용지 20장이 연속적으로 용지 이송부를 통과하게 만드는 구동 베이트 장력의 문턱 값으로 정했으며 망소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이죠. 자, 이러한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요인들, 즉 용지 걸림이 발생시키다고 추정된 요인들을 모두 나열하고 이것을 분류하고 정리한 결과를 그림 8-1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했죠. 자, 나열한 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 8-2에서 7.9절에 예를 든 교통카드 판독기 시제품의 각 설계 변수 SMB 변동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한 거 지난 시간에 본 걸 옮겼죠. 여기 다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림 8-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샘플링 시간 X5와 신호 처리 개인값 2 X8은 그 값이 바뀌도록 SMB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단계가 되어야 앞의 실험에서 이 두 개의 요인들을 제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였죠. 시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의 상태행 변화에 미칠지 아닌지 확실하게
잘 모르는 요인들은 미리 실험 계획 단계에서 아무런 확신 없이 제외한다면 견식체적 설계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의 상태를 변하게 한다고 추정되는 요인들을 모두 나열하고 요인 분석도로 정리한 후 각 요인을 내가 원하는 임의의 특정 값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비록 내가 원하는 임의의 특정 값을 유지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지, 또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닌지 등 기준으로 따져봅니다. 자, 예를 들어 고무요일로 지름이나 일송 가이드 갭 등과 같은 요인들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특정 값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무롤러 지름을 정하고 그 지름을 갖는 고무롤러를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면 되겠죠. 가이드 갭도 특정한 값이 되도록 가이드에 원하는 치수 기입을 해서 제작시키면 돼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고무롤러 표면 거치기도 고무롤러 눌림량, 이송 가이드 높이, 상부 하부 안내판 재질, 용지 거금, 타이밍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특정 값을 유지시킬 수가 있죠. 여러분이 설계해서 제작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고객이 복사기를 사용할 때 주변 온도나 습도는 나의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변하는 요인이 되겠죠. 우리 7.3절에 보면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 아무리 다양하고 열악하더라도 제조업체가 고객에게 제한을 가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변 온도나 습도를 내가 원하는 임의의 특정 값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복사기를 온습도 제어가 잘 되는 소형 히트 챔프 안에 넣어서 팔면 되죠. 그러나 이렇게 소형 히트 챔프가 딸린 복사기로 제품을 구성한다면 제품의 제조 원가가 많이 올라가고 고객이 그 복사기를 사용할 때 고객 부담 사용료도 많이 들 것이죠. 아마도 이런 복사기를 사려고 하는 고객은 절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주변 온도나 습도는 내가 원하는 임의의 특정 값으로 유지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죠. 자, 한편 복사기에 공급되는 용지 두께 및 휘어지는 상태에 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변하는 요인입니다. 복사기를 사용하는 고객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용지를 복사기에 공급하죠. 고객은 표준 용지보다 두께가 좀 얇은 질이 좀 떨어진 용지도 사용할 수 있고 이면지와 같이 좀 휘어져 있는 용지도 사용할 수 있죠. 이것은 복사기 설계자인 내가 어떻게 고객에게 제한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변하는 요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요인들이 내 의도와 무관하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의 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견시 최적 설계에서 무시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선 내가 원하는 임의의 특정 값을 유지시키는 요인은 설계 변수로, 내가 유지시킬 수 있는 건 설계 변수로 내가 원하는 임의의 특정 값을 유지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거나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변한 요인은 고객 제품 사용 조건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설계 변수와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준으로 자, 그림 8.1에 나열된 요인을 설계 변수와 고객 제품 사용 조건으로 분류해서 한번 봅시다. 자, 설계 변수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고무롤러의 지름, 표면 거치기, 눌림량, 가이드 갭, 높이, 재질, 타이밍, 요거는 다 설계 변수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은 어때요? 용지의 두께, 힘 여부, 인살 이미지 종류와 형상, 주변 온도와 용지 온도의 차이, 고무롤러에서 발생하는 편향전류 크기, 주변 온도 습도, 이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자, 이해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교통카드 판독기도 없죠. 설계 변수는 안테나 형상이나 크기나 설치 자세나 와이어 지름, 제어부 샘플링 시간, 통신 시간, 개인값, 신호 처리의 개인값 1, 개인값 2는 내가 설계 변수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값이고,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은 기온과 습도, 진동, 정기적 노이즈, 이물질, 틀어지는 각도, 이것은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설계 변수와 여러분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아셨죠? 자, 정리를 할게요. 자, 설계 변수는 내가 원하는 임의의 특정 값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은 내가 원하는 특정 값을 유지시키지만 그렇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거나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변하는 요인이죠.
그리고 설계 변수와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은 모두 설계 목표 기능 변수 상태로 변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하는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 의해서도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의 상태가 변화하는데, 이 변화의 폭을 나의 의지대로 특정 값을 유지시킬 수 있는 설계 변수를 이용해서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견식 최적 설계는 설계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면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설계 목표 기능 변수의 상태 변화의 폭이 가장 최소화되는지, SMB가 가장 최대가 되는지를 탐색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